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히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명하여 이슈 돋보기 이런 거 할까요? 요즘 뭐 드루킹 뭐 또 매크로 불법 프로그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드루킹 일당의 불똥이 저한테도 사실 튀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말 내내 또 일하고 좀 그랬는데 제가 IT를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도 제 이제 출입처가 되거든요. 그 드루킹 파문이 일어난 곳이 바로 네이버 뉴스 페이지잖아요. 댓글 조작. 정확히 말하면 댓글 공감수 조작. 그러다 보니까 포털 너네는, 네이버 너네는 이 지금 사달이 발생할 동안 뭐 했냐? 손 놓고 보고만 있었냐?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말 동안에 기사를 썼어요. 무려 시리즈로. 김현지 기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가 쓴 그 뉴스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시리즈로 쭉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듯이 모든 매크로를 막을 수 있는 기술 또한 사실상 없다.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책임을, 모든 비난을 네이버에게만 돌리기는 좀 어렵다라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매크로라는 그 개념부터 좀 잠깐 짚고 갈게요. 이 매크로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하던 것을 프로그램이 반복하도록 만든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건데요. 이번에 드루킹 일당이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이제 사람이 하던 것을 댓글 공감수, 이 엄지척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불법적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수강 신청 매크로도 있고 공연 티켓 신청하는 그런 매크로도 있고요.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매크로가 처음 등장한 것도 요 근래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글로벌 첫 등장은 199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문서, 워드 같은 그런 사람의 작업을 매크로로 했다면 이제 점점 그게 진화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등장한 거는 2000년대 중반쯤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가 이제 네이버 다음 이 양대 포털이 점점 커가던 무렵이고 그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맛집 후기 조작. 저는 그때는 알바생들이나 그렇게 사람이 직접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뭐 맛집이나 어떤 블로그에 우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거나 남기거나 할 때 이제 매크로를 썼다고 하고 또 저는 게임은 안 하는데 매크로를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데도 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점점점 매크로가 쓰여지는 곳이 넓어진 거죠. 특히 이 포털 같은 곳에는 어떻게 보면 작업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국내 포털 같은 형태는. 생각해보시면 구글과 네이버 첫 페이지만 딱 떠올려보세요. 어떠세요? 구글은 정말 그 흰색 페이지에 구글 적혀있고 가운데 하얀 검색창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어때요? 네이버 있고 검색창 있고 실시간 검색어 있고 밑에 이제 쇼핑몰 뭐 있고 오늘의 영어회화 이런 거 있고 뉴스 가운데 좀 있고 밑에 뭐 블로그들 쭉 있고 영화, 음악, 스포츠, 연예, 또 연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잘 차려진 밥상 같은 곳이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상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네? 특히 네이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구글처럼 무슨 뉴스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포털 뉴스의 입김도 점점 세진 것이고 드루킹 일당처럼 뭔가 댓글 공감수를 늘려가지고 이걸 베스트 댓글이 되게 한다거나 눈에 띄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먹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포털 안에서 많이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네이버에게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너네는 지금까지 뭐 했니? 너네는 이거 보고만 있었냐? 그러니까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 네이버가 그런 불법 조작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이버가 검색어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관련 뉴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 기득권 세력, 뭐 그런 대기업 그리고 뭐 여당 또 뭐
네이버 자체의 네이버 우호적인 기사 이런 것만 계속 뭐 보여주는 것 같고 뭔가 비판적인 기사는 계속 안 보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 막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 조작 논란이 보니까 2004, 5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주 정점을 찍었죠. 실제로 그 네이버의 그 정책과는 상관없이 네이버의 그 스포츠판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 한 언론사의 그 부탁을 받고서 어디에 불리한 기사는 좀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작 논란이 이제 정점을 찍었죠. 완전히 클라이막스였죠. 그래서 뭐 네이버는 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네이버가 아무런 방치를 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같은 IP에서 여러 아이디로 로그인이 이뤄지거나 또 같은 댓글이 일정 수치 이상 반복이 되면 이걸 어뷰징을 파악해서 걸러내도록 지금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네이버 뉴스 댓글 수는 24시간 내에 20개, 또 댓글에 대한 답글 수는 40개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댓글을 연속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 역시 10초 안에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 공감, 비공감 수가 특정 수치를 넘어설 경우, 또 특정 댓글 접기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 이 자동 계정 생성 방지 기술을 캡처라고 하는데 이 캡처를 그렇게 이상한 불법 움직임이 감지가 돼. 그러면 캡처를 띄워서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루킹 일당이 한 거잖아요. 이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는 대포폰 등을 이용해서 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분산을 시킨 거죠.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 돌리는데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혼동을 줘서 방지 시스템을 우회해서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백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감기 환자는 꾸준히 또 발생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범죄가 감지됐을 때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그 다음 것은 이제 계속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 거죠. 네이버한테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무리다라는 게, 왜냐면 작년에도 그 랜섬웨어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뭐 이번에도 지금 러시아에서 뭐 해커 조직이 또 전 세계적인 또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실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늘 해킹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 그게 단순히 이제 네이버만의 문제냐? 사실 네이버만 아니고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이것도 똑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이거 실제로 검색창에서 페이스북 좋아요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좋아요 늘리기, 뭐 팔로워 늘리기 라는 그거 연관 검색어 뜨고 그거 클릭하면 그거 해주는 대행 업체가 이렇게 쫙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 게시물 한국인 좋아요 100개 늘리는데 5,000원, 인스타그램 한국인 팔로워 늘리기는 50명에 10,000원, 한국인 패키지도 있어요. 이게 토탈 계정 관리라고 해서 30일 동안 24시간 좋아요 3,000개 늘리고 한국인 팔로워 1,000명 늘리는 조건으로 2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품질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품질이란 즉슨 늘리는 계정 주소가, 이 유령 계정 주소가 한국인 것이냐 외국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한국인 게 훨씬 비싸요. 왜냐면은 누가 좋아요 했는지 팔로워가 누가 늘어났는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잖아요. 한국 업체 건데 외국인 게 너무 많아.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을 하겠죠. 이거 가짜라고. 그리고 드루킹 같은 뭔가 정치 공작을 펼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4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새누리당 남경필, 홍준표, 권영진 후보의 페이스북 좋아요 계정 대다수가 80% 이상이 터키에서 클릭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당시 일부 매체가 팬페이지 카르마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 팬페이지 카르마라는 데가 페북 계정을 대상으로 좋아요 클릭 국가를 분석해주는 곳이에요. 그때 몇몇 매체가 요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남경필 후보의 그 13,917명의 좋아요 중 92.3%인 13,002개가 터키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권영준 후보는 총 987개의 좋아요 클릭 중에 6,300
27개, 이게 79.7%고요. 거의 80%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9,556명 중에 7,658건, 80%의 클릭이 터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티즌들이 새누리당 후보들의 이 도와달라는 읍소를 이 우리의 혈맹 국가인 터키에서 그거를 들어줬다 하면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고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거죠. 네이버만의 문제도 아니고 페이스북, 모든 인터넷 광고가 주 수익원인 업체들한테는 사실 이런 매크로라는 행위들이 노출이 돼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뉴스 댓글을 폐지하자 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포털은 뉴스 콘텐츠의 핵심인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정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우려하는 그런 게 있고, 왜냐면 사실 지금 다음이나 포털이나 그런 뉴스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거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거지. 정말 아고라 같은 그런 여론의 장이 형성되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었고, 또 이제 보는 측면은 뉴스 댓글을 폐지하면 뉴스로 인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네이버에게 불리하니까 네이버는 이걸 막는 거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보면 이번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PC 뉴스 우측 광고 배너의 1000회당 노출 가격이 1,130원이고요. 포털 안에 머물수록 뉴스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사용자가 뉴스를 클릭하면 이 네이버는 수익을 얻는 구조인 거예요. 뉴스 열독률 증가, 또 사용자 유입 같은 부수 효과는 당연히 이제 따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주장이 인링크식이 있고 아웃링크식이 있어요. 인링크는 그 포털 네이버 페이지에서 많이 본 뉴스 1위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화면에서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댓글이 쭉 나오고. 그런데 제 기사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김현지 기자의 기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클릭을 하면 저희 노컷 뉴스 페이지가 나와요. 그게 아웃링크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링크 방식, 아웃링크 방식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또 네이버는 우리 둘 다 하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네이버 홈페이지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면 머물수록 좋아하듯이 언론사 또한 우리 뉴스 홈페이지 와서 뉴스를 봐 라고 하는 게 언론사들의 최고 지금 수익을 내는 목표인 거예요. 문제는 언론사의, 저희 언론사뿐만 아니고 기사 검색을 하시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제목을 클릭하면 아웃링크로 해서 그 언론사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제목 있고 지면 몇 면에 실렸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네이버 뉴스를 클릭하면 인링크식으로 포털 내에서 그 뉴스를 보는 식으로 뉴스가 나와요. 아웃링크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말 자사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아웃링크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웃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주변에 광고가 많아요. 이거 포털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털도 그 안에서 이렇게 클릭을 유도해서 광고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고잖아요.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 저희는 좀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진짜 일부는 진짜 낯뜨거운 선정적인 광고, 막 사진도 이상해. 사진 막 이상하고 막 문구도 너무 막 자극적이야. 그런 광고들 많고, 어떤 거는 이제 이게 뉴스 본문을 가리고 있어서 X를 눌러도 안 없어져. 계속 그 광고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독자들 짜증 나죠. 저도 싫어요, 그런 거. 여러분 광고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제 유튜브에 앞에 광고는 스킵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인링크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광고는 없는 셈이죠. 구글이 사실 아웃링크식이고,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 비교하는 것도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구글의 빅데이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네이버 다음이 구글의 빅데이터와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강력한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고, 이 포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털 내에서 잘 차려진 밥상 같은 그 포털 내에서 오래 머물도록 해서 광고로 수익을 내는 곳이고, 엄연히 다른 수익 모델인 거예요. 구글이 하는 게 좋으니까 구글이 하는 식으로 하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아웃링크식이 되면 포털처럼 여론의 장에서 형성이 안 되잖아요. 언론사 페이지 안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포털 뉴스 페이지처럼 댓글이 3만 개 이상 달리거나 공감수가 막 몇천 개씩 되거나 이런 게 사실상 없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무작정 좋은 것이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차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 보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그게 나와요. 댓글을 그러면 공감순으로 하지 말고 최신순으로 하자. 올라오는 식으로 최신순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럼 업계에서는 또 이렇게 갸우뚱해요. 아니 그럼 최신순으로 하면 이제 매크로가 없어지나? 어떻게든 할걸요? 계속 업데이트 하겠죠. 뭐 대부분을 쓰든지 어디서 또 다른 데서 접속을 우회 경로로 해가지고 또 하든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네이버가 댓글을 최신순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이버의 댓글 배열 서비스가 총 5가지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순공감순, 공감 비율순, 최신순, 과거순, 답글순, 이렇게 총 5가지 댓글 배열을 제공하고 있고, 이건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뭐 또 저렇게 국회에선 하자 그러냐, 그러면 댓글을 실명제로 하자라고. 실명제는 정말 다들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학계에서 특히 반발하고 시민단체 반발하고. 이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 침해하겠죠. 그보다도 악용될 가능성이 커요. 2012년에도 인터넷 실명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갔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 선고됐어요. 실명제는 안 된다 한 건데, 당시 재판부가 실명제를 하게 되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수집해서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또 수사 편의 등에 치우쳐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므로 실명제는 안 된다라고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답이 없냐? 이제 보안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매크로를 꾸미는 이런 불법 이런 세력 조작 움직임을 재빨리 감지해서 이걸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술을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게 이런 지금의 포털의 역할인 거고, 정말 이제 나머지는 교과서적인 답. 여러분의 이용자의 자정 정화 기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런 악플 같은 거 한창 그 문제가 될 때 그 당신의 악플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았잖아요. 인터넷은 만인의 공간인 만큼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방법. 이 말에는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겠죠. 하지만 사람의 양심이 어디까지냐?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성악설을 믿으시나요? 저는 백지설을 믿습니다.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투명성 보고서 기능을 확대하자고 해요. 이 투명성 보고서가 뭐냐면, 이 네이버와 다음이 지금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인데, 여기에는 정부의 영장 청구수 대비 포털이 몇 개를 거부했고 또 몇 개에 응했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걸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너네는 뭘 하고 있냐 쭉 보고를 하는 그런 거고, 그 기능을 이제 강화하자는 거죠. 거기에 댓글도 넣고 뭐 여러 의견을 볼 수 있고, 네이버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불법 조작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공개를 하는 기능을 더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서 모니터를 하면서 야 니네 똑바로 해, 아니면 이거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만인의 인터넷 공간을 더 우리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참 말이 쉽죠. 뭐든 말은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쉽게 풀려고 했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깨끗한 사회 만들어 보아요.
제 의견에 또 이건 아니다, 아니면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 댓글 폐지가 정답이다, 뭐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